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각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인이라고 하면은 솔리드 형태의 바디에 글씨를 새기는 것을 말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런 평면이 아니라 이런 곡면에다가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각인을 넣기 위해서는 우선 스케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떤 스케치가 필요하냐면은 제가 각인을 시킬 글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면을 잡아주는데 둥근 면에다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일치평면이 아니라 이거를 저평면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평면을 선택해서 둥근 면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각도상으로는 0도의 위치에다가 제가 한번 글씨를 적용시켜 볼게요. 자, 글씨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도구 탭이 있습니다. 도구 탭 왼쪽 제일 앞에 보면은 텍스트 프로파일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텍스트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거고요. 텍스트를 입력한 뒤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폰트들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폰트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쓰고 있는 폰트들을 전부 다 적용할 수가 있고요. 뭐 굴림이라든가 궁서라든가 도둠, 뭐 맑은 고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굴림이라는 글씨체를 넣어 볼 거고요. 뭐 굵게나 기울림 같은 거,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위치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자 간격, 줄 간격 이런 것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제가 한 25 정도 한번 줘볼게요. 자, 25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글자를 한번 볼게요. 자, 입력한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부분이 잘 나타나 있고요. 자, 근데 텍스트를 입력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글자에 따라 다를 거고, 크기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글꼴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글꼴을 수정할 때에는 제가 입력했던 텍스트를 선택하고,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단계를 눌러서 여기에서 다른 글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굴림으로 해놨었는데 이거를 맑은 고딕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원자가 지금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그 겹치는 것만 주의하시면은 뭐 각인을 새기는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 위치를 잡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치수나 구속 조건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위치를 뭐 치수로 좀 더 상세하게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신 텍스트 자체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 같이 겉에 있는 박스들, 자, 겉에 있는 사각형의 박스가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도 맞춰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스케치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요. 자, 텍스트를 입력할 때 이렇게 파낼 때에는 대부분 뭐 컷아웃 기능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컷아웃 기능으로 제가 일단 파볼게요. 자, 컷아웃으로 해놓고 여기를 스케치로부터 선택, 그 다음 텍스트를 선택한 뒤에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기를 제가 한 5mm 정도 파볼게요. 좀 작네요. 자, 10mm 정도 파볼게요. 자, 10mm 정도 파게 되면은, 자, 일반 컷아웃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제가 정면에서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얘는 그 일반 컷아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잘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 곡면에 대한 곡률을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컷아웃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 기존에 입력되었던 컷아웃은 삭제를 할게요. 자, 컷아웃 삭제를 하고
이 스케치 자체를 요 원통에다 우선 감아 주셔야 돼요. 감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면 처리 탭에 보면 투영이라고 있어요. 자, 투영이라는 애를 선택해서 이렇게 글자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어느 면에다가 투영을 시킬 건지 그 원통의 면을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기에서 글자에 대한 방향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새겨지죠. 자, 우선 투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빛을 쐈을 때 그 그림자가 맺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텍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하게끔 보입니다. 자, 요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투영을 지우고 제가 두 번째 방법인 스케치 감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스케치 감기 같은 경우에는 투영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여기에 스케치 감기가 있고, 자, 스케치 감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느 면에다가 붙일 건지,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버튼, 그리고 어떤 텍스트를 붙일 거냐 선택해주고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은 이 스케치 감기를 했을 때에는 얘는 그 기존에 있던 스케치와 위치가 살짝 다를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투영 같은 경우에는 빛을 쏜 거고요. 스케치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넣은 다음에는 이제 얘를 돌출시키거나 아니면은 파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돌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추가라는 도구에서 여기에 보면 기본이라는 애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법선 돌출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돌출할 때 사용을 하고, 자, 만약에 파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밑에 있는 잘라내기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또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파거나 하나는 밖으로 튀어나오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법선 컷아웃을 선택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 글자들을 선택해 볼 건데, 지금 체인으로 되어 있으면 요것들을 하나하나 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단일로 선택해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세요. 그럼 좀 더 편하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그 다음 글자 안쪽을 팔 거냐 바깥쪽을 팔 거냐 선택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안쪽 방향을 파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얘가 바로 파여요. 근데 그 방향을 지정해 주시기 전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깊이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미리 팔 건지 미리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팠을 때에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바꿨다 라고 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률을 따라서 애들이 잘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